아, 아.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출근한 날이라 라방을 켜봤습니다.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라방을 못할 것 같아서, 어, 오셨네요. 잘 들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은 이렇게 입에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걸쳐 볼게요. 혹시 음량의 차이가, 아이고, 음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입에 가까이 대고 말할 때랑 지금은 약간 여기다가 잘 들려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괜찮으면 안 돼. 좋아야 돼. 살짝 거리감 있죠? 이 핀 마이크는 진짜 입에 가까이 대야만 좀 잘 들리더라고요. 그쵸? 여기다 걸면 좀 작게 들리죠?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제가 막 들어와가지고 에어컨까지 켜가지고 약간의 소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라방,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인스타 라방을 켜겠다고, 저 자신과도 약속을 했고, 여러분들이랑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입에 가까이 되니까 잘 들리죠? 했는데, 그, 이번 주는 오늘 라방을 못하면, 다른 날 못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켰습니다. 근데 뭐 하는 방송이에요? 뭐 하고 싶으세요? 인스타 라방은 사실 유튜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라방이어서 아직까진 매력적인 그런 플랫폼인 것 같긴 해요. 해피데이님, 안녕하세요. 새벽달님 오랜만에 왔어요. 날씨가 완전 가을인데 뭔가 또 자극받고 시작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귀걸이 예뻐요. 아, 귀걸이. 아니, 잘 안 보이는데? 원래 되게 화려하고 예쁜데 왜 잘 안 보이지? 영어 관련 질문해도 되나요? 에휴, 물론이죠. 오늘 그래도 너무 막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은 글쓰기에 관련된 주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댓글창에 적어보실래요? 글쓰기 어떻게 시작하나 누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고정해서 오늘 주제를 다른 분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미라이언님 오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라방? 효림파파도 오셨어요? 파파분들 환영합니다. 네, 자극받고 싶어요. 자극이 아니라 그 제 인스타를 드나드는 분들은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 엄마표 영어를 궁금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고 엄마표 영어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신 분들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안하신 분도 있고 이게 엄마표 영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시작도 못해서 불안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공통점은 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돌본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흘려듣기 집중 듣기만 하고 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저희 주마케를 했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매달 한 번은 주마케를 하기로 했는데 어, 제가 올해 5월 좀 바빠가지고 5, 6, 7, 8 이렇게 주마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를 시작했는데 어제 밤에 했던 주마케가 슈가 정원이라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표 영어 한 8년 정도 했던 선배가 지난 세월 어떻게 엄마표 영어를 했는지 그거에 관련된 그런 주마케를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견바. 아니, 견바는 왜 이렇게 여성복에도 관심 있으신 거예요? 쇼핑. 길트프리 흰티 품절 풀렸나요? 근데 제가 어제 입었던 그 티는 아예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원래 그 디자이너 브랜드 옷이 그 뭐죠? 시즌 지나면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때 광클릭해서 사셔야 됩니다. 네, 이런 질문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뭐 하세요. 어떤 질문이도 괜찮은데 가능한 오늘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주로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제 그 슈가정어님 엄마표 영어 강의도 되게 좋았고,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유도했는지에 대한 강의도 너무 좋았어요. 거의 제 중강연의 세 번째 파트인 쓰기, 라이팅 부분의 심화 버전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형태의 글쓰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님, 초등학교 2학년 엄마표 영어 3년차 필사 한 주씩 몇 개월 하다가 기적의 영어 일기 문제집으로 시작했는데 글쓰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근데 이 레인보우님, 글쓰기를 이렇게 문제집으로 시작하면 애들이 해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청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는 애가 너무 신기하다. 걔도 견디는 거겠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글쓰기 관련된 책들 되게 많잖아요. 영어 일기 문제집으로 시작했다. 영어 일기를 왜 문제집으로 시작했지? 우리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위크데이님은 조잘조잘 시키지 않아도 일기 쓰고 메모하고 편지 쓰고 독서록 쓰는 딸과 나 오늘 검은색 입고 올걸. 지난번에 그렇게 안 보여서 혼났으면서도 요거랑 보면 되겠다. 잠깐만요. 제 노트북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구나. 네. 위크데이님이 이런 질문 하셨어요. 조잘조잘 시키지 않아도 일기 쓰고 메모하고 편지 쓰고 독후록 쓰는 딸과 독서록 쓰라고 하면 한두 줄 찍 쓰는 아들 키우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아이가 아니라 글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독서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책을 싫어하는 아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질문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잠깐 stop writing 잠깐 멈춰서 제 답변 듣고 천천히 가시면 안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딸내미는 시키지 않아도 일기 쓰고 글 너무 잘 쓴대요. 편지도 쓰고 독후록도 쓰고. 근데 아들내미, 초등학교 2학년 아들내미는 뭘 쓰라고 하면 딱 2줄 쓴대. 그리고 너무 싫어하고 글 쓰는 거.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야, 너 생각 좀 정리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건 어른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위크데이님은 자신의 생각을 평소에 조리 있게 조잘조잘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해요. 글쓰기라는 게 아이한테 글을 쓰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게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는 안 돼요. 글쓰기는 어제 우리 중학교에서도 제가 슈가 정원도 그렇고 저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글쓰기는 수다 떠는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려면 말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편한 엄마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무슨 엉뚱한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막 웃어줘. 그 되게 독특한 시각이다. 재밌다. 나의 말에 판단도 별로 안 해. 우리 엄마는 다 받아줘. 그렇게 엄마랑 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글쓰기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게 첫 스타트예요. 글쓰기 어떻게 시작하냐? 수다 떨기로. 말하기로 시작한다. 아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빅픽처는 끝내 우리가 지금 나눴던 대화를 조리 있게 글로 만든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수다 떤 이야기를 종이에 텍스트로 남긴다. 혹은 그림으로 남긴다. 그래서 그게 하루에 한 장씩 쌓여서 한 달 후에 30장이 쌓인다. 이게 글쓰기예요. 이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였고 우리 달마고치 친구들한테도 글쓰기 시작하려면 우선 아이랑 대화 많이 나누고 그리고 대화 나눈 걸 아이가 정리해서 말로 정리하면 그걸 받아 적는 대필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레인보우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크데이님도 아이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써? 한두 줄 쓰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상황 판단도 객관적으로 잘 안 되고요.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걸 구체화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 놀이터에서 방금 있었던 이런 두 아이와의 다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엄마가 수다를 떨어 주시면 너무 좋고, 아, 나는 내가 말주변이 없다. 난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는 인간이 아직 못됐다. 어른인데. 그러면은 겸허하게 그냥 동화책의 힘을 빌리시면 돼요. 소설가들은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들여다보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큰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게 그 소설가들의 특징 아니에요? 장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좋은 책들 많죠. 그런 책을 같이 읽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마가 스토리텔링은 못하지만 작가가 스토리텔링 해주는 걸 아이가 듣잖아요.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할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생겨요. 그럼 그 이야기를 그냥 수다 떨고 끝내지 마시고, 저는 간혹 그 녹음도 하거든요. 저희 아이 마주 이야기를 적는다는 마음으로 녹음도 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걸 정리해서 또 우리들의 노트에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여러분들 아이한테 글을 쓰는 노동을 시킬 생각을 하면 이제 파국의 시작인 거예요. 글쓰기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아이랑 같이 우선 대화를 나누고 방금 나눈 대화가 그림 일기로 정리가 되면 그림과 글로 정리가 되면 이게 차곡차곡 쌓일 수 있고 나의 역사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는 멋진 활동의 글쓰기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한테 일만 시키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요. 잠깐만요. 초등학교 1학년 여아 말을 무지 잘하는데 쓰라고 하면 힘들어하는데 대필해주는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럼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도 쓰는 거 힘들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아이들이 신기하게 써요. 왜냐? 학교에서 맨날 하는 게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 하는 게 그 언어로 뭔가를 배우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발표하고 교과서에 글 쓰고 문제 내면 거기에 대한 답 쓰고.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웬만한 아이들은 다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책 읽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게 좀 서툴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쵸. 녹음하는 거 너무 좋죠. 아이랑 같이 책 읽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술술 해보면 그게 나중에 이제 글쓰기로 전환될 수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 아이 영어 글쓰기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시는 분 아마 8, 90%는 한국어로도 글쓰기를 하는 루틴이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쵸. 위크데이님 일기나 독서로 애한테 쓰라고 시킬 생각만 했지 이걸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래서 다른 애들은 한 바닥 글을 쓰는데 우리 아이는 왜 글쓰기가 안 되는 거야? 이러시는데 그 한 바닥 쓰는 집 아이들 엄마가 여러분한테 비결을 안 말해줘서 그래. 그 엄마는 그 한 바닥을 쓰기 위해서 아이랑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책도 좀 읽고 책 읽으면서 이 주인공 진짜 열받았겠다. 네가 주인공이면 어떻게 했겠어? 이런 주제 토론을 알게 모르게 이름만 안 붙였다 뿐이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꼬마애가 글로 자기 생각을 술술술 쓰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캐로님, 말수가 적은 남자아이라 대답만 응, 응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향 이거 성향이라 바꾸기 어렵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했던 라방 중에 명작통에 관련된 라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제프리 송님이라고 그 집 아들이 주인공 이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너는 혹시 이런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몰라 이렇게 대답하고 뭘 물어봐도 다 몰라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는데 내지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말하기 시작하면 피곤할까봐 엄마가 막 또 깜짝 놀래고 패닉할까봐 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른다고 그냥 퉁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이든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든 엄마가 약간의 솔루션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대화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음, 오늘 이번 주 그 명작 동화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인데, 근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를 다 쫓아줬는데 그 임금은 왜 이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살해금을 안 줬을까?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애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건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죠. 무슨 토크쇼에 나갔는데 내가 게스트로 나갔는데 준비 안 된 질문을 던져서 나보고 빨리 대답해봐. 임기응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느낌이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도 역시 답안을 가지고 대답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뭘 물어봤을 때 아이가 몰라라고 말하거나 뭐 아니 뭐 싫은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아이도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바보 같으니까 자기 대답이. 그럴 때 그런 분위기가 아이를 위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가 준비한 솔루션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 엄마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의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그 대화는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우리 아이 왜 대답을 응, 응, 이것만 하지? 몰라, 몰라, 이런 말만 하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그 질문을 나한테 해보시고, 나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 답안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솔루션 준비하자. 자문자답.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꽃뿌리님. 꽃뿌리님은 5살 때부터 아이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 수저통, 숟가락 젓가락통, 그 안에 편지를 포스트잇에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답장을 써서 엄마한테 보냈나봐. 살가운 딸이네. 그래서 아이가 엄마 그 포스트 편지에 답장을 쓰다 보니까 글이 점점점 길어졌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도서관 독서록 대회에서 2년 연속 상 받았습니다. 와, 진짜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네요. 그쵸? 지금 5살 둘째는 네임펜으로 하루 한 문장 써서 보냈는데 엄마 편지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한글을 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례를 한번 보세요. 아, 얼마나 지혜로워요, 엄마가, 그쵸? 아이한테 뭐 빨리 글 써. 이거 한번 읽어봐. 뭐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이 야호. 뭐 이런 거 문제집 풀린 게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써줬대. 숟가락 젓가락 통에. 그리고 둘째는 아직 애기니까 굵직한 네임펜으로 딱 한 줄 써서 편지를 보냈대요. 와, 이런 거 여러분들 픽업하세요. 음. 아, 전 엔젤라님. 저는 며칠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왜 물어봐? 어디서 뭐 듣고 왔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건 사춘기라 그런 거겠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엄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또 어디 가서 무슨 강의 들었어? 이렇게 엄마한테 면박을 주는 말을 하면 거기서 또 무너지는 엄마들이 있어요. 자존심 상해하거나. 전혀 그럴 것이 없고, 어,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엄마가 이제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네? 맨날 형만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맨날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주네? 속으로는 은근히 되게 좋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뭐, 조금 신경 써서 말 좀 걸어보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무안을 줘? 하지 마시고, 그 어린애랑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봐? 어디서 뭐 듣고 와서 이때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요즘 조금 무심했던 것 같아. 대화를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 하면 좋습니다. 아, 슈가정어님 따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달님이 뭐 하라고 했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된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어디서 뭐 듣고 온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은 역시 귀신이야. 눈치가 아주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어, 글쓰기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대화 많이 나누세요. 그 대화 나누는 걸 녹음한 거, 그게 바로 원고예요. 그게 원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괜찮죠. 아이랑 같이 대화 나눈 게 너무 좋아서 그 대화 나눈 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마주 이야기잖아요.
그걸 엄마가 날마다 나눈 대화를 흩어지지 않게 타이핑을 하든 아니면 노트에 이렇게 적든 그런 식으로 적어서 나중에 아이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적는 현장을 아이한테 보여주거나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내가 엄마와 나눴던 대화, 내가 내뱉었던 그 따옴표 안에 말들 엄마가 다 귀하게 주워 담아서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들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물이거든요. 좋습니다. 진하리님, 안녕하세요, 새벽달님. 5세 남아 영어 영상 매일 1시간씩 노출하고 있어요. 화면 전환이 늦거나 속도가 적정한 페파피그 까이유는 거부하고 슈퍼윙스 퍼피 구조대를 보고 싶어요. 화면 전환이 빠르고 영어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보여줘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수준에 맞는 컨텐츠로 유도하는 게 맞을까요? 어, 수준에 맞는 걸 어떻게 하세요? 그 5살짜리 아이 수준에 맞다라는 건 엄마 판단에 그 아이의 영어 능력에 맞냐, 영어 이해력에 맞냐, 안 맞냐가 그 판단 기준이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판단 기준은 그 아이가 엉덩이를 붙이고 그 영상을 30분 동안 몰입해서 본다. 그러면 그게 그 아이한테 맞는 수준이고, 게다가 취향까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영상을 안 보면 문제지, 이렇게 자기가 확고한 스타일이 있고, 보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슈퍼윙스 퍼피 구조대 보여주세요. 화면 전환 빠르고 영어 속도가 빨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엄마 귀에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애는 이해할 만하니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요. 도비니님, 글씨체 엉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글씨도 개성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글씨체가 점점 엉망이 돼가다 보니 걱정입니다. 습관 고쳐줘야겠죠? 초등학교 2학년. 이 아이가 글씨체가 엉망인 게 뭘 쓰는데 엉망인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남편도 되게 악필이거든요? 그런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글씨체가 엉망인 게 뭐가 문제예요? 나중에 뭐 논술 문제 풀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내지는 수학 문제 풀 때 숫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못 쓸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이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아이가 한번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가보면 중고등학교 때 알아서 자기가 또박또박 써요. 뭐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악필 교정한다고 붙잡고 그걸 교정을 시켜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글을 통해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어, 재미를 느끼는 거? 그게 우선이지. 너 글씨가 왜 이래? 글씨체로 아이를 잡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글쓰기고 글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엉망인 그 글이 추억이 됩니다. 아, 유준이가 주막인지 중강인지 아는 아들. 엄마 이제 매일 글쓰기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음, 그쵸. 제가 놓친 질문이 있나 한번 볼게요. 조앤나 윤님, 마주 이야기는 아이가 한 말을 제가 혼자 쓰는 거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주 이야기는, 음, 아이랑 나눈 대화, 재미있는 대화를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말이 많으면 또 그거 다 받아 적기 힘드니까 녹음을 하죠. 저는 주로 녹음을 하는데 요즘 얼마나 시절이 좋아요? 우리 때는 애들 어렸을 때는 진짜 녹음기를 들이대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클릭만 하면 바로 녹음이 되잖아요. 몰래 녹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녹음해서 그걸 받아 적어서 아이한테 꼭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살짝 우연히 일부러 들켜서 이거 뭐야? 그러면 네가 한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거 까먹을까봐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아빠한테도 보여주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까막눈이 시절의 아이들은 그걸 읽어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마주 이야기 책이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읽기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리더스북이. 마주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아이는 또 말 한마디 재밌게 하려고 엄마 빵 터지게 하려고 또 막 뇌를 굴려가면서 재미있는 기발한 생각 많이 해요. 더 배우다 상상 글쓰기 12주 과정 진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더 배우다 상상 글쓰기 과정, 더 배우다 우다다 뉴스, 어제 주마켓 때도 많이 언급이 됐죠. 여기 봄살님 오셨네요. 봄살이랑도 한번 라방을 해야 되는데. 그쵸? 글쓰기 관련해서. 그리고 봄살이랑 같이 제가 라방 했던 게 있어요. 영어 말고, 그치, 뭐죠? 신문 글쓰기랑 상상 글쓰기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홀라님, 5, 6세 영유 다니면서 영어로 그림 일기 쓰던 첫째인데요. 7살부터 병설로 옮기더니 지금은 영어 라이팅 전혀 하려 하지 않아요. 스펠링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라이팅 지금 꼭 푸시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 글쓰기는 말하기랑 똑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지난 라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10살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화상영어 절대 하지 말아라. 내가 선 그어줄 테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애들은 화상영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자기 생각을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구체화해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건의 전개 아니면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거 그런 거조차도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조리 있게 잘 못해요. 왜냐면 아직 경험치도 너무 부족하고 뇌 구조가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아직 여물지가 않았어요. 물론 그 뭐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제 중에 둘째는 워낙에 보고 듣고 자란 게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좀 조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말도 조리 있게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고요. 모국어로도. 그 말은 곧 글도 조리 있게 할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엄마랑 대화를 하거나 글쓰기 직전에 하는 대화. 그래서 글쓰기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일 뿐 글 쓰는 전지 작업 글쓰기 전에 그 물밑 작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근데 하물며 5, 6세는 말할 것도 없고 7살도 말할 것도 없죠. 5, 6세 영유 다니면서 영어로 그림 일기 쓰던 첫째인데 이거 굉장한 거 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5, 6세 때 영어로 그림 일기를 과연 몇 줄을 썼을까요? 여기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홀라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5, 6세 때 영어로 그림 일기 쓰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지금 왜 이 모양이냐 할 것이 아니라 15, 16살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원서를 편안하게 읽고 어떤 영어 라이팅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걸 꿈꾸면서 지금은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되고 아주 바쁜 시기예요. 라이팅으로 시간 뺏을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인풋, 읽기 그리고 엄마랑 어른이랑 대화하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생각 주머니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왼손잡이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남편도 친정아빠도 왼손잡인데 글 쓸 때는 오른손으로 쓰니까 아이도 교정하길 원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둘째는 왼손잡이였더라고요. 아이스하키 하면서 알았어요. 걔가 왼손잡이라는 걸. 근데 이제 눈치껏 엄마, 아빠, 형 다 오른손으로 연필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정을 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지 않는 한 억지로 교정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계속 왼쪽으로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두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코니님은 전 마주 이야기 각 잡고 쓸 생각을 하면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마주 이야기 쓸 시간에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의 말이 뭐지? 상황이 뭐지? 하고 생각해서 생각나는 거 딱 한 가지를 쓴다. 그걸 갖고 마주 이야기를 쓴다. 근데 보통 마주 이야기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길게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말했던 딱 한마디 그 말이 킥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메모장에 재빨리 기록을 해놓으면 충분히 마주 이야기 꾸준히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6세 남아 엄마들, 6세 아들 엄마들 왜 이렇게 6살짜리 아기를 16살짜리 중고등학생 다루듯이 이렇게 뭘 시키려고 이렇게 안달이 난 거지? 왜 그러지? 6살이면 애한테 뭐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들이 얘기해야 돼, 엄마들이. 아, 오늘 놀이터에서 엄마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 너 그거 봤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애랑 얘기하세요, 얘기. 청독을 왜 시키고 화상영화를 왜 시켜? 6살이면 애기예요. 여러분들 6살에 뭐 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기, 애기를 바보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겠어. 아직 글자도 못 읽는 아이한테 청독시키고, 영어 아직 우리말도 안 나오는 아이한테 영어로 말하라고 막 푸시하고, 그러면 애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이의 뇌를 멈추고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이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글도 시키지 마. 아이가 신나서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랑자 어떻게 써? 라고 묻기 전엔 글씨도 시키지 마세요. 제발. 코니월드님은 작년에 아이가 7살일 때 10월에 일기 쓰기 시작해서 얼마 전 한 권의 노트를 다 채웠어요. 분량도 주제도 형식도 맞춤법도 다 무시하고 어떤 글이든 써도 돼 하고 오케이 해줬더니 하루 한 개 글쓰기 부담 갖지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노트 첫 일기가 이 책이 끝나면 진짜 글이 많아지겠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쿠미로 일기장을 살 거다라고 썼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엄마병을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냐, 신문 스크랩을 어떻게 꾸준히 7년, 8년, 10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엄마처럼 분량도 주제도 형식도 글씨체 악필이건 말건 뭐 내용이 뭐 한 줄이건 두 줄이건 맞춤법 틀리건 말건 그냥 그날 네 생각을 마음껏 끄적거려봐 라는 그런 장을 열어주고 그 어떤 판단도 보류하고 어떤 비판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해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글쓰기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냥 아이한테 너 글 써라고 던져주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얘기 나눈 거예요. 오늘 뭐 쓸까? 오늘 우리 아까 엄마랑 같이 만들었던 오므라이스 그거 만든 과정 요리 일기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참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보자. 메뉴판도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공부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놀이가 그야말로 초등학교 1, 2, 3학년 혹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공부가 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얼리버드 데이빗님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6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외할아버지와 책도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낭독한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글쓰기도 한다. 너무 좋네요. 이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자란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가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해도 그리고 완전히 뭐랄까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맞아? 아니면 5살이야 싶은 그런 말을 해도 실없는 소리를 해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그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래서 그 애들이 말빨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한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조금 실망스러운데 이번 글은 왜 이렇게 별로지? 막 그러더라도 내색하지 마시고 이만큼 채웠어. 자세히 보지도 마세요. 자세히 읽으면은 또 애를 막 판단하고
비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의 말이든 글이든 들어주고 보아 넘겨주면, 왜 거부해요, 아이가? 글쓰기를. 엄마랑 대화하고 수다 떠는 시간인데. 음.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는 맨날 우리 손주 천재라고. 근데 데이비드는 천재 맞는 것 같아. 너무 뉴스 낭독도 잘하고, 멋집니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그런 루틴이 있었구나. 너무 좋네요. 같이 책 읽고, 대화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기세요. 금토일, 안 맡아주실래나? 금토일, 봄살은 그렇게 하던데, 금토일은 그 시어머니 집에 가서 자더라고요,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자는 거죠. 혹은 외할머니가 가까이 살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는 거야. 그러면 주말 동안 주중에 절대 못했던 한국어 만화 실컷 보고, 만화책 실컷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 듬뿍 받고, 그러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좋은 육아법. 네, 그렇게 해주시는 시부모님도 너무 고맙네요. 코니월드님, 교환 일기 너무 좋아요. 제가 딸에게 궁금한 거 질문을 일기장에 적어두면 아이도 거기에 대해서 한두 줄 답을 써준다. 그게 또 이어서 제가 또 질문하면 나중에 또 답을 써주더라고요. 그것 또한 하루 한 개 글쓰기로 쳐주니까 아이가 더 좋아한다. 아이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건 덤이고, 교환 일기도 그 더 배우다 그 뭐죠? 웹사이트에 가면 있을 텐데. 그쵸? 그래요. 미네스맘님, 7세 남아 잠자리 독서 항상 하는데 책 읽어주면 재미있게는 보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몰라 이러는데 7세면 아직 일기 쓰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7세 아이한테 이거 어땠어? 책 재밌었어? 이 책 무슨 내용일까? 무슨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케이트님이 하라고. 케이트님이 대답하라고. 아이한테 질문만 쏟아내지 마시고요. 엄마도 답안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라고요.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을 했을 때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짜증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곧 죽어도 엄마처럼 조리 있게 말 못할 텐데 바보 같은 대답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애가 싫다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은 센스 있는 엄마라면 이 책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책 무슨 내용이라고 묻지도 않아요. 야, 이 책 내용 엄마가 파악하기에는 이거 같아. 그래서 완전 엉뚱한 대답을 준비를 해가시든가 일부러 뭐 방구뽕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완전 뭐죠? 유치하게 준비를 해가시건 아니면은 되게 그럴싸한 포인트를 가지고 대답을 해가시건 엄마는 이 작가가 아무래도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 소설을 쓴 것 같아. 이 작가 어린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 엄마가 얘기를 하세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어쩌면 엄마일 수도 있어요. 아이랑 같이 대화를 하려면 엄마도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지. 무턱대고 애한테 질문만 퍼대고 답을 못하면 바보 아니야? 왜 답을 못해? 왜 다 모른대?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가 바보일 수 있어요. 엄마가 답을 준비하고 가셔야죠. 7살 아이는 37살 나보다 훨씬 아직 인생을 모르는 아이인데 세상을 모르고 너무 흥분했다. 그렇습니다. AYN송님,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영어, 음원, 영상, 책 읽기는 잘하고 있는데요. 쓰기가 막막해요. 아이가 요즘 스토리 트리하우스 재밌게 읽고 있고요. 홀리데이 헨리, 드래곤 마스터즈, 뭐 음원 듣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쓰기는 제가 지도가 어려워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더 막막해진다. 근데 쓰기를 왜 지도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글쓰기 누구한테 지도받아서 글을 쓰세요? 쓰기나 하세요? 글을? 제가 아까도 지금 반복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쓰기는 대화하기예요. 쓸 거리가 생기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쓰기가 어려운 건 쓸 거리가 없고 쓸 말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쓰기가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아이한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이한테 던져줘도 돼요. 그럴 좋을 나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엄마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인풋을 하셔야 돼요. 많이 인풋하셔야 돼요. 그래서 AYN님은 쓰기를 내가 아이한테 지도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뭐 글쓰기 작가도 아니시면서 왜 아이한테 글쓰기를 지도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글을 잘 쓰세요?
글을 잘 쓰신다면 생각이나 논리가 섹시하다는 건데 그런 그 섹시한 생각과 논리를 아이한테 스토리텔링 하세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라고 하면 저희 아이는 대답을 안 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시는데 아이들은 대답을 못 하죠. 아는 세계가 좁으니까. 엄마가 수다를 떨란 소리예요. 엄마가 스토리텔링을 조잘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의 스토리텔링에서 취사 선택을 해요. 와, 저거 되게 재밌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엄마한테 들은 얘기를 또 막 자기 생각처럼 썰을 풀기도 해요. 그게 시사상식이든 아니면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이든 뭐든. 그래서 엄마가 하세요. 엄마가. 아이 쓰기 지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스펠링 틀리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장이 어색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고쳐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나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도 이해하시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코니월드님 말대로 아이한테 글쓰기 하기 전에 아이가 이미 굉장히 많은 글감을 날마다 우리한테 뿌려주고 있어요. 물론 말수가 적은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일수록 엄마가 아이한테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서 좋은 내지는 엉뚱한 내지는 다양한 그런 스토리텔링 사례를 아이 귀로 눈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그렇게 하시기 전에 나는 우리 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나는 생각이 있는 인간인가? 나는 내 생각이 있어. 나는 생각이 있어. 그 생각을 우리 아이한테 말로 전달한 적이 있는가? 하다못해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내지는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느꼈던 어떤 외로움, 선생님한테 느꼈던 억울함, 서운함, 이런 걸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게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 나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음, 항정구구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엄마표 6년 차인데 지금 펄시 잭슨, 삐삐, 랜드 오브 스토리 등을 읽고 있다. 원서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어느 날 나도 그런 판타지를 쓰고 싶다고 했는데 몇 챕터 쓰고 어찌 쓸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방송 듣고 저도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지금 이렇게 펄시 잭슨, 랜드 오브 스토리 이런 두꺼운 원서를 편안하게 읽는 아이들은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저희 아이들도 다 겪어놓은 과정이고, 그렇게 막 A4를 몇 페이지를 막 이렇게 써내려가고 막 그래요. 근데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이제 미약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한번 그렇게 몇 챕터 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요. 반드시 완결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라는 얘기를 아이한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송유준맘님. 엄마가 어렸을 때 겪었던 흑역사 얘기하면 그거 오픈하면 진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져요. 엄마 진짜 창피했겠다. 엄마 어떻게 견뎠어?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그런 얘기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엄마가 네 나이 때 겪었던 서름들, 뭐 서러움, 힘듦, 억울함, 뭐 형제간의 관계든 엄마 아빠와의 어떤 관계든 뭐든 그걸 털고 시작하면 대화가 아주 술술술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DDO 팍님 7세 남아인데 보통 일기 쓰기 할 때 오늘 기억에 남는 거 있어? 하면 없어 라고 대답한다. 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줄게요. 아이한테 오늘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 이렇게 묻지 마시고 엄마 오늘 완전 황당한 일 있었어. 기억에 엄청 남을 것 같아. 그 얘기를 엄마가 먼저 하세요. 왜 애한테 맨날 질문만 해? 엄마가 엄마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던지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물꼬를 틀 수도 있으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이걸 물어보면 우리 아들이
몰라 라고 대답하거나 없어 이렇게 대답할 확률이 높은 질문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은 아이한테 비참한 기분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먼저 던지라는 거예요. 음.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슈가정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판타지 소설 스토리를 챗GPT한테 이야기를 하면, 챗GPT가 또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가 최근에 챗GPT랑 8분가량 이야기 나누면서 판타지 소설을 완성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쵸? 너무 좋죠. 아까 그, 펄시 잭슨이랑 랜덤 스토리 읽는 그 친구, 만약에 몇 챕터 쓰고 그만둬서 이제 뭐 챕터 쓰고 지쳐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런 찝찝함이 또 싫다면 야 우리 이거 우리가 힘드니까 챗GPT한테 뒤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써달라고 샘플로 한번 써달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 챕터 뒤에 나오는 마무리를 챗GPT가 또 훌륭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엮어서 책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너무 좋네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몰라 하고 대답하니까 제발 그렇게 묻지 마시고 야,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한번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진짜 완전 열받는 일 있었어. 엄마가 질문, 자문자답하시고, 엄마가 답을 준비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긴장하세요. 아이랑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마시고, 뭐, 매력적인 이야기 꼭지 하나는 준비하고 대화를 시작하셔야죠. 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연애하는 남녀의 관계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만났든, 뭐 썸을 타서 만났든, 데이트를 해서 만났는데 이야기 소재를 맨날 남자만 준비하면 얼마나 피곤해. 어? 여자도 매력적인 이야기 소재 몇 가지는 준비해가면 좋잖아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요 얘기 해줘야겠다. 오늘 내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무슨 채널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야. 요거는 우리 아이한테 조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럼 꼭지 한두 개는 항상 준비하세요. 저는 항상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시사 팟캐스트도 열심히 들었고, 그 시사 평론가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통찰하는 어떤 시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메모장에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좀 재밌는 관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 메모장에다 적어 놓고 나서 마치 내가 시사 평론가인 양, 요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북한에서 계속 오물 풍선 던지는 거, 이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응?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내가 어디서 주어드린 게 있다면 그걸 준비해서 나중에 아이가 돌아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우리 엄마는 옆집 아줌마랑 달라. 일반 아줌마랑은 달라라는 걸 아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권위는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시선이 있고 똑똑한 여자고 그런 엄마가 고심 끝에 나한테 제안하는 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일 수 있고 그럼 내가 좀 힘들지만 따라야지. 요렇게 선순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재밌는 게 뭐 있었어? 얘기하지 마시고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나 오늘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엄마가 먼저 꺼내세요. 특히 7살, 8살, 9살 엄마들 제발. 응? 애한테 질문 노동 시키지 마시고 엄마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예. 엉뚱한 답이어도 상관없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도 상관없어요. 말이 안 되는 답변일수록 아이들은 더 재밌어 하니까 뒤로 넘어가죠. 깔깔깔 웃으면서. 그쵸. 답을 가지고 아이한테 말을 거세요. 긴장하세요. 긴장. 어, 그리고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잠깐만요. 코니월드님, 요즘 아이들이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엊그제 신문에서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 재산 비교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잘라서 밥상머리 이야기했어요. 5살, 8살 아이지만 숫자, 달러, 미국 대통령, 여자 흑인 후보, 남자 백인 후보, 외모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역시 달구다.
좋습니다. 이렇게 슈가정원님처럼 이것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딸한테 엄마가 징징거리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오늘 되게 힘든 일 있었어. 내 고민 좀 들어봐봐.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엄마 그럴 땐 이렇게 그 아줌마랑 이제 상대하지 마. 응? 만나면 상처만 줄 사람인데 왜 만나. 그런 관계는 끊는 게 최고야. 아이가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아이도 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처신해야겠다. 그게 멋지다. 아이들이랑 대화하면 끝이 없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재밌어요. 대화가 할만해요. 음. 유준맘님 10년 연애 끝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13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너무 사랑한 저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리틀 남편 같아서 그런지 엄청 조심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 아이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조심하는 마음을 다 아는 것 같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자식이 제일 조심스럽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중엔 알게 되더라고요. 음, 조심하는 거, 준비하는 거. 오늘 저녁 반찬 뭐 할까? 오늘 저녁 메뉴 뭐 할까? 요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그것도 준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슨 이야기 할까? 어떤 반찬거리로 대화를 나눌까? 식탁에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 아까 코니월드님처럼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의 재산 비교한 기사를 잘라놓고 그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나누셔도 너무 좋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가 그 마크 저커버거 같은 애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고 식탁에 모여서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랑 서로 앞다퉈서 대화 나누잖아요. 똑똑해질 수밖에 없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수가 적은 아이들 중에 글 쓰는 걸로 푸는 아이들이 있죠. 아무튼 글을 통해서건, 말을 통해서건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화하고 음성화한다라는 건 굉장한, 뇌자극이 되죠. 그리고 생각을 항상 날카롭게 다듬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죠. 말과 글이. 그래요. 제가 너무 호통을 쳤나요, 오늘? 글쓰기는 대화하기라니까 누구한테 글쓰기 노동을 시켜. 엄마 먼저 생각하고 엄마는 글 써. 막 너무 잔소리했나? 음. 그리고 우리 달구 중에 혹시 어제 주말회 다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꼭 제 방 다시 보시고 그리고 글쓰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말하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글을 쓰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맞춤법이나 철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글감을 엄마가 날마다 그 새끼 새한테 모이를 전해주는 어미새의 마음으로 아이한테 글감을 던져주셔야 돼요. 엄마 생각은 이렇다. 엄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은 아이는 또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솔루션을 찾습니다. 뇌를 막 굴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글쓰기의 시작은 아이랑 글감을 미리 준비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니면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아이랑 대화를 시작한다. 그게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라방은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